안녕하십니까, 맛배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2년 전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죠. 갖은 뭐 루머들이 많이 난무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온갖 방송과 유튜브 그런 데서 최태민의 뭐 어쩌고 최선실이 어쩌고 막 온갖 그런 말들이 돌면서 저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붕괴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한 듯 싶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은 뭔가의 세력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조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 진보와 보수 세력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요. 좌익 좌파라고도 하고 보수 우파라고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데 성공을 했냐? 그것은 선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 차원이라고 봅니다. 물론 좌익 세력들은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각종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그 삶에 있는 그 속에서 뭐 노조라든가 그런 각 방면에 모두 포진이 되어서 그 포진되어 있던 결과를 그 탄핵 시점에서 분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부분은 그 조작과 선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그 선동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은 각 계통의 자기의 세력들이 다 포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국민들을 그들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또 가능을 했습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일개 군중과 같아요. 군중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누가 거리에서 맞고 있다면은 대부분은 무심코 그냥 지나가고 모른 채 합니다.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많이 외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앞장서서 다가가서 그 일을 타개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 명, 두 명씩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되죠. 그것 또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 자기들이 그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다 나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너무 야비하고 너무 냉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의협심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탄핵이 성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런다라면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파 세력에서는 그 탄핵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또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지만은 동조하지 않는 이유는, 거리에서 누가 맞고 있든,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든, 누가 강도짓을 당하고 있든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자기는 자기만 잘 지내면 된다라는 그 먼 나라의 일처럼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파들은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도 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각계각층에 그거를 선동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죠. 법조계든 언론계든 교육계든, 그리고 일반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렇게
그 주도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동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은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극도로 화가 나 있거나 그런 울분된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서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만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 채널 중에 김정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국제 관계라든지 그리고 시국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예리하게 잘 꿰뚫어 보시고 대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계몽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 말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려면은 계속 현재 많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정책도 잘 못 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극도로 악화가 되어서 국민들 각각 개개인의 심한 타격을 받았을 때, 그때 국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정의냐라고 따졌을 때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라고 하죠. 잘못된 거는 어느 부분에서든 허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미리 그걸 깨우치고 파악을 해서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다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잘 아셔야 될 것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자기만 잘 살아면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없어지면은 어떠한 그 손해들이, 어떠한 안 좋은 점들이 나에게 닥쳐올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국심이 꼭 있어서만이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라든지 각종 혜택, 그런 부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라는 것이 그러한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안중근 의사, 그분 그 했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라는 분이 아들을 보낼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후회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 나라가 없어지면은, 내 나라가 잘못되면은 우리 아들의 미래 또한 없는 거다. 물론 자기 아들은 죽음으로 가는 거지만은 그 다른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행동이겠죠.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런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